실제로 한 연구소에서 최근 5년 이내 부모님 의료비로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는데요. 무려 10분 중에 8분 이상 가계 소득, 나의 자산이 감소했다는 경험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부족한 의료비를 어떻게 채웠냐면 금융 자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빚까지 내서 대출. 그 가족, 부모님의 의료비를 마련한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모 의료비 때문에 자식이 빚까지 내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야, 제가 다둥이 아빠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은 그냥 불쑥불쑥 하게 돼요. 네. 오늘 강연 정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로 인해 가게가 파탄될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후유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재발 치료나 장기간 요양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가족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죠. 그래서 사연석 아드님도 이제 재활 치료비 감당이 힘들다 보니까 직접 어머니 재활에 힘쓰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만 힘들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자식이나 가족까지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네. 진짜 생각만 해도 고통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병 걸린 걸 숨기시겠어요. 부모들이. 그러고 보니까 실화극장 속 사연자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왜 가출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그 심정이. 네. 네. 아 근데 이런 정말 야속한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은 왜 생기는 겁니까? 뇌혈관 질환, 말로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실은 많이 알고 있는 질환입니다. 바로 뇌졸중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뇌졸중은 두 가지의 원인으로 생기는데요. 하나는 피가 안 가서, 그러니까 피가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요. 네.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그러니까 피가 나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네. 근데 피가 나든 막히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끊기면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치매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 두렵습니다. 실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2,305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중증 뇌졸중 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약 34.4%가 치매로 발병을 했으며 일반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7배나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7배. 아니 치매 발병 위험이 47배요? 거의 반이네. 엄청 위험하네요. 어머나. 야,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은 뇌경색 흔적이 경미하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건 혹시 다른 겁니까? 네, 경미한 뇌경색의 흔적은 과거 어떠한 이유로 뇌 혈류가 차단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뇌에 흔적을 남기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MRI 검사를 통해서라도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연자분도 이 검사 전 두통이나 손떨림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어도 당장 쓰러지거나 이런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단순 노화겠지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 하긴 뭐 두통이 있거나 뭐 손이 좀 떨린다고 그래서 이게 뭐 어디 큰 문제겠어. 오늘 내가 당이 떨어져서 손이 떨리나?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네. 아니면 맞아요. 그리고 아유 그냥 편두통이 잠깐 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것 갑자기 같지는 생긴 않아요.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작은 증상들도 뇌경색으로 가는 전조 증상일 수 있고 네. 그게 세포
뇌세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겠네요. 나이 먹으면 예. 엄살을 좀 피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무조건 진짜. 괜찮다고 할 일이 아니야.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거든요. 네. 네. 혈관성 치매라는 건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죽어서 뇌의 기능을 못해 생기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매로 이어지면 치매 환자분도 너무 괴롭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변, 대로 가족. 가족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돈까지 큰 타격으로 다가오니 이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이른바 숨겨진 환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맞습니다. 야. 경미한 뇌경색이더라도 반복이 되면 결국 치매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고 또 그게 치매 환자의 가족까지도 숨겨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심각하게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흡연이나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뇌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네. 특히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뇌혈관 손상과 작은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네. 기온이 내려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이 뇌혈관이 쉽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즉 요즘 같은 시기는 뇌졸중 위험이 더욱 배가 되고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장 관리가 시급한 거죠.